안녕하세요. 새순이네 집 대표 새순입니다. 벌써 2022년에 12분의 1이 지나갔는데요. 게다가 지금은 설 연휴입니다.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 댁에 갔고요. 저는 저희 엄마 보러 가려다가 무산이 돼서 이렇게 영상 찍고 편집하고 이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2022년 11달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올해부터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법의 가계부는 아니고요. 조금 자유로워진 거는 맞습니다. 아니, 조금 엄청 편리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냐고요? 지금부터 영상 함께 해주시면 그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가계부를 작성을 해왔는데요.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용돈 기입장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작성을 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쓴 건 아니고요. 시작은 그랬습니다. 가계부 홈피, 앱 이런 도구들이 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편리하게 작성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저녁마다 손으로 일일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결산을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결산이 되고 편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카드가 연동이 돼서 저절로 가계부가 작성이 되고 추가적인 부분만 기입이 되면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앱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귀찮아서 한 사이트를 딱 정해서 쓰다가 어떨 때는 또 안 쓰다가 이렇게 반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는 제가 그 기존에 이제 썼던 홈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엑셀로 뽑아가지고 그 달에 있었던 그 한 달의 이벤트 이런 것도 사진으로 출력을 해가지고 일기 겸 가계부를 쓰려고 1년 동안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2021년 이렇게 썼는데요. 좋긴 한데 생각보다 번거롭고, 그리고 저렇게 두꺼운 책이 이제 한 1년에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쭉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관의 문제도 있고 이러면서 저런 가계부는 내 2021년 한 해로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계부 내용을 또 쓰다 보면 잔액이 맞지 않아서 조금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포인트나 선물 같은 경우는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귀찮은 작업도 있고 번거롭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편리하게 가계부를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걸 미루다가 제가 생각한 방법을 이제 올해부터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짜잔! 통장 쪼개기입니다. 이게 뭐냐? 그거 아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책이나 채널 그런 재테크 관련된 분야에서는 통장 쪼개기 3, 4개, 많게는 5개,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주식 통장, 투자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나눠서 제 돈 관리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 쪼개기는 이제 생활비를 쪼개는 겁니다. 저희 집 지난 2021년 1년 동안 쓴 가계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활비 쪼개기를 했습니다. 식비, 주거통신비, 건강, 생활용품, 의료미용, 경조사, 반려동물, 여가비, 남편 아내 용돈, 11조, 자기개발 취미 이런 항목들을 나눠가지고 12개 항목으로 이제 계좌를 다 나눠서 예산을 정해서 보내는 거죠. 각각 나눈 통장으로. 사실 2021년에는 이제 자기개발비, 취미 활동비 여기 항목은 빼고서 100만 원 살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버거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는 이제 10만 원 정도 추가를 하고 취미 항목도 포함시키고 그동안 이제 뺐던 여가비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총 150만 원의 생활비를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보험이 이제 고정 지출이고 생활비는 변동 지출이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저희 집 이제 가계부는 생활비의 고정 지출화를 꾀하는 가계부입니다. 또한 150만 원 내에서 각각의 항목들의 잡은 예산을 그 나눈 계좌에다가 이제 보내는 거죠.
경조사비나 여가비 11조 이런 항목들은 그러니까 체크카드가 없는 통장을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식비나 생활용품비나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이제 구매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가 연결된 통장 계좌로 이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없던 거는 이제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체크카드가 이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갑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카드 지갑이. 그래서 짜잔! 이렇게 카드 지갑을 하나 구매를 하고 이렇게 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대로 요거만 들고 나가서 쇼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비, 지금은 식비 하러 간다? 그럼 이 카드를 딱 쓰고. 생활용품 다이소를 갔다? 그럼 이 카드를 딱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계부를 쓰지 않고 그냥 여기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그거 자체가 이제 가계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도록 했고요. 사실 이제 이 카드 지갑을 사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면 카드 지갑을 사려고 하니까 이것만 필요했는데 이게 1,800원이니까 택배비가 붙는 거예요. 근데 20,000원 이상이면 이제 택배비가 무료라고 해서 핸드폰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지갑을 하나 이제 더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카드 지갑 2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잡는 과정에서 판매자분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동안에 이분이 재빠르게 해주시고 예의도 바르시고 전화도 바로바로 주시고 막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했더니 지갑도 빨리 재빠르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5배송된 카드 지갑 하나도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정말 일 되게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요. 혹시나 카드 지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부분은 제가 아래 링크 걸어둘 테니까 거기에 가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카드 지갑만 하나 들고 나가서 쇼핑하고 영수증만 챙겨다가 영수증 이제 리뷰하고 필요한 것들은 사진 찍어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거 보관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매일매일 그 앱에다 기입하고 막 결산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거를 나눌 때 수거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통장도 이거는 이제 주거통신비 통장인데 1월달 이렇게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거통신 항목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 통장 하나를 가지면 한 1년 정도 쓰고 이거 자체로 가계부가 되니까 종이도 절약되고 가계부도 되고 그리고 저는 가끔씩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통장만 이렇게 보면 주거통신비가 딱 나오니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항목을 연결을 할 때 이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통장 겉면에 처음에는 이거를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쓰다 여기다 이렇게 쓰면 나중에 또 이 통장을 이걸 연결을 할까 이러면서 중간에 몇 번 이렇게 좀 수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애초에 여기다 써버리면 되게 통장이 지저분해지니까 견출지를 이용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가계부를 이제 쓰는 걸 좀 귀찮아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생활이 바빠가지고 좀 쓰기가 조금 힘겨우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자체로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남은 잔액만 딱 이렇게 통장에 확인이 되니까 이번 달에는 얼마를 썼구나 이게 뭐 얼마가 남았구나 요런 거가 이제 바로 확인이 되니까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거 정도까지는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1월 가계부를 통해서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할 부분은 이제 지출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만 이렇게 따로 떼왔습니다. 예산은 사실 몇 번 수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남편이 회사 다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금액들이고 이렇게 수정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걸 말씀을 드리고요. 식비는 뭐 20만원, 주거통신 15만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제로 이제 1월달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 이제 공부하면서 집에서 있었기 때문에 식비에다가 30만원 입금을 했고요. 주거통신 15만원, 그리고 건강은 10만원,
그리고 생활용품이 이제 54만 원이 입금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남편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새로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할부로 하지 않고 휴대폰을 구매를 해서 요금만 내는 방식 때문에,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쌓였던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1, 2, 3월 걸 땡겨서 54만 원을 넣고, 남은 금액이 32,000원이 있기 때문에 요걸로 2월하고 3월을 넣지 않고 생활용품비는 요걸로 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미용비는 원래 4만 원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할부금 외에는 이제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10,000원만 입금을 했고요. 경조사는 1월 달이라서 좀 행사가 많아가지고 20만 원이 들어서 20만 원을 입금을 했고, 그리고 남편 용돈 같은 경우도 회사를 다닐 때는 이제 이 정도 예상이 되는 금액인데 교통비나 식대가 안 나갔기 때문에 회비 위주로 이제 입금을 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비 위주로 입금을 했고, 취미나 이제 자기계발비는 14만 원인데 여기는 인강비하고 남편 시험 접수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이번 달에 좀 꽤 많이 나갔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 이제 입금을 했었고, 11조는 원래 15만 원인데 다른 부분에서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11조를 조금 줄였고, 기부금이 이쪽에 이제 포함이 돼서 11조를 이제 책정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부금 내고 나서 이제 교회에 온전히 드리는 11조는 그렇게 많이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가비는 원래는 여기 생활 예산에서 잡은 부분이 원래는 이제 5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하다 이제 1월달 이렇게 쓰면서 도저히 이게 예산이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한 금액이라서 여기 입금한 금액하고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예산은 3만 원이고 다음 달에는 이제 이미 39,000원 입금이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9,000원을 뺀 21,000원만 다음 달에는 이제 입금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말일쯤 되면은 뭐 주거통신비나 이런 게 딱 15만 원 안에 맞춰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 대략 예상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입금을 할 예정이고, 통장을 마지막에 보면 이제 실지출 금액이 이렇게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적었고, 잔액 같은 경우도 통장을 보고 이렇게 다 적어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스프레드시트가 이제 편한 게, 이 식비 같은 경우에 금액에다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좀 궁금하다 싶으면은 이쪽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여기에다가 전기요금 뭐 5,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댓글을 이렇게 딱 저장을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엑셀에다가 하지 않고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그리고 이제 딱 예산한 금액대로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이번 달에 경조사가 조금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다른 데서 조금씩 조절을 해가면서 어쨌든 150만 원 안에서 맞추는 이런 이제 가계부를 올해부터는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 가계부 쓰는 방식과 1월달 지출 가계부 내역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혹시라도 제 가계부 쓰는 법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